안녕하십니까. 해운대무민병원 박억승입니다. 자, 오늘은 양약 10장 내분비 약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첫 시간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사장님 얘기 이런 거 좀 하다가 갑상선하고 스테로이드 얘기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당뇨, 뼈 관련 질환 치료제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소화기내과 파트 약물 치료 했었죠. H. 파이로리 치료제 항생제 3중요법, PPI라고 아목시실린, 이거 알러지 있으면 메트로니다졸 쓴댔죠. 그리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마크로라이드 계열 약물도 쓴다. 4중요법은 PPI, 비스무스, 그리고 메트로니다졸에다가 테트라사이클린까지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호흡 유래야 써갖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병리에서 좀 제대로 조금 나누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H2 블로커가 있죠. 히스타민 블로커. H1 블로커는 보통은 이제 알레르기, 콧물 나고 이럴 때 쓰는 거고, H2 블로커는 위장에 있죠. 그래서 시메티딘, 라니티딘, 이런 딘디티딘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이 아세틸콜린, 그리고 이제 히스타민, 그리고 이제 가스트린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프로톤 펌프가 돌아가면서 H를 내보내면서 위산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PPI 제제 같은 경우에는 프라졸 요게 더 세겠죠, 그죠? 요 H2 블로커보다는 그런 얘기 했었고, 제산제 안티엑시드 겔 무슨 겔포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유도 있었고, 위점막 보호제 같은 거 비스무스 같은 것도 있었고,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신드롬, 5ASA에서 술파살라진, 썰파살라진 이런 것도 있었고요. 스테로이드 쓰고 비싼 약, 맙으로 끝나는 약들, MTX나 6MP 이런 약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은 지용성, 그다음에 B군, C 이런 거 얘기했었고, 비만 관련돼서는 식이지방 흡수 차단제, 인제니칼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식욕 억제제, 펜터민 같은 거, 입이 마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센다 같은 거는 이제 오늘 당뇨 얘기할 때 또 잠깐 다루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장애 치료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HMG 코에이 요거 이제 약제가 있었죠. 이걸 스타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나이아신 그람 약제들 피브레이트류 단백질 담즙산 포획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기전들까지도 했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분비 하는데요. 내분비는 생리병리 하면서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나왔다가 공장 나왔다가 회사 나왔다가 이런 얘기 하면서 HPO 엑시스 설명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딱 머리에 박혀 있으면 내분비 학습 약물 별거 아니거든요. 당뇨까지도. 그래서 기전 위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상하부가 뭐랬죠? 이거 사장님 되시고, 내하수체는 뭐죠? 내하수체는 본사, 그리고 갑상선 부신 이런 것들은 지방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특정 호르몬 계열이 광범위하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흥분하다, 부축이다. 말뜻은 그렇다는 거고요. 표적세포, 표적장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지방 공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GHRH, TRH, CRH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회사에다가 얘기하는 지시.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 본사에서 각 공장으로 보내는 주문서. 그로스호르몬, TSH, ACTH, FSH, LH, 프로락틴, ADH하고 OT, ADH하고 OT는 뒷옆이 있었죠. 뒷방에 있는 본사, 뒷방은 사장님하고 같은 계열이다. 그래서 이거는 샘 호르몬들이고 요 놈은 신경 관련돼서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박스 10-1에다가 잘 적어놨습니다.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해보고 지시서와 수문서를 생각해보자. H는 사장님, 하이포탈라무스, P는 피추트리 그랜드, 이건 본사, 그 다음에 표적장기, 타겟 오르간, HPO, 엑시스 각 파트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했고, 스포츠카 예를 들어서 쫙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관련된 질환의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상하부 관련된 것들은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뇌하수체 앞옆에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뒷옆에는 ADH하고 OT가 나온다. 요거는 그렇죠. 시상하부에서
자극을 주는 거죠. 어쨌든 또 시상합은 자율신경 계열에서 부신 속질 같은 것들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있다는 거고요.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땅콩알 개체는 조그만 건데 우리 그 거인증 같은 것들 원인이 거의 다 이 뇌하수체에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 뇌하수체는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고 분비를 하는 개념이고, 신경 뇌하수체라고 해서 옥시토신과 ADH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계열이겠죠. 모아놨다가 그냥 분비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의 연장 조직이다라고 적어놨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앞옆에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 뒷옆에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뒷옆, 앞옆, 뒷옆 그 얘기고요. 또 그림도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뭐 같은 처음부터 이제 그 뇌하수체 호르몬 관련해 갖고 이제 보는 거죠.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중에 이름이 소마토트로핀, 트로핀이라고 하면 잘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소화발육 부전 치료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쓴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있다는 거죠. GHIH라고 해서 소마토스타틴, 스타틴 멈추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뇌하수체 수용체에 결합하면은 그로스 호르몬이나 TH 유리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약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나 이런 심한 설사나 홍조 치료에도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요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된 치료제. 그러니까 소마토트로핀은 성장을 하도록, 소마토스타틴은 멈추도록 하는 그런 약재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ACTH, CRH는 시상 하부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ACTH를 내보내고 뭐 하는데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 GnRH 중에 레오 업로라이드, 레오 업로라이드, 류프로라이드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래서 저는 뭐 흉부외과다 보니까 이런 약재를 많이 쓰지 않는데 뭐 원론적으로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나도트로폰 유리 호르몬 이런 약재들도 있다. 프롤락틴 같은 거는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브로모크립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흔한 그런 약재들입니다. 한번 봐놓으시면 되고요. 아이고 ADH 나오셨네. 그죠? ADH 항이뇨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 효과, 항이뇨 효과가 있어서 요붕증과 야뇨증 치료에 뭐 그렇게 쓴다. 옆에 보시면 이제 데스모프레신, 요런 프레신 요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요거는 항이뇨 호르몬 ADH 계열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옥시토신은 그대로 쓰죠. 그래서 자궁을 수축을 촉진한다거나 분만 유도, 유주 분비 유발하기 위해서 그대로 호르몬 이름이나 약재 이름이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해놨어요. 이게 이제 하이포탈라무스하고 피추이터리 글랜드의 호르몬과 약물의 요약이니까 소마토트로핀, 소마토스타틴, 그다음에 CRH, ACTH 중에서 어떤 약들,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 사용한다. GnRH 약들도 있죠. 프로락틴, 브로모크립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ADH에서는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또 하나가 이제 갑상선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T3, T4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T3는 대사 활동이 약 5배 더 강하다. 대부분 T4인데 T3가 좀 더 강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T4, T3, 그리고 칼시토닌, 타이로칼시토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칼시토닌은 칼슘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갑상선에서 나오는. 자, 항진증하고 저하증이 있는데, 항진증은 인기 많은 마르고 키 큰 여자 아이돌 멤버, 교감신경 항진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적인 스케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멤버들 신체적, 심리적 상황, 성장 촉진, 과다 활동, 열을 못 견딘다, 약간 흥분 상태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이 얘기 왜 하느냐? 나중에 갑상선 항진증 치료제에 베타블로커가 들어갑니다. 교감신경을 조금 줄여주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땀과 빠른 맥박, 식욕 증가, 많이 먹지만 살은 안 쪄. 심리적 불안하고 과민하고, 눈이 튀어나와요. 눈의 돌출. 이게 기본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이포탈라무스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추트리 글랜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이로이드 자체, 공장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이포탈라무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없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염증 관련된 타이로이디스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갑상선 항진 치료나 저하 치료는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성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다섯 번째 T3, T4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들을 어딘가 블락킹한다 이러면 그거는 갑상선 항진증 치료 중에 어디에 작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사실 혈중에 칼슘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거를 낮춰주기 위해서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나와서 뼈에다가 이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막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 스트레스와 저체온 이런 상황이 있으면 TRH가 나오죠. 사장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피추트리 글랜드에서 TSH가 나오죠.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 나오면 T3, T4가 만들어지고 이 작용은 대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T3, T4가 주변에 많으면 이제 그만 만들자 하면서 이게 이제 음성 대목의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생략할 때도 봤고 병리할 때도 봤고 내분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HPO 엑시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보시면 재밌게 공장 폐서가 치료일 것이다. 띠내든지 약을 써서 없애버리든지 폭파시켜버리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치료하기에는 사실 저하증은 약만 주면 되거든요. 재료를 준다든지. 그래서 구성을 제가 저하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진증 치료. 그러니까 항진증은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쪽에 붙여놨습니다. 자, 항진증, 저하증 특성 비교. 항진증이 마른 연예인 그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저하증은 반대죠. 느리고 우울하고 작고 수면 많고 변비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저하증 치료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으니 주면 된다. 비슷한 놈을. 그 비슷한 놈 이름이 뭐냐? 레보사이록신. 이거 T4입니다. T4. 대부분 95%가 T4랬죠. 이게 표준 대체요법이다. T3 줄 수도 있어요. 리오타이로닌 하는 거. 요 T3거든요. 요 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속효성 갑상선 호르몬 합성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섞인 것도 있어요. 리오트릭스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페니토인, 리팜핀 이건 항생제인데 결핵할 때 나왔는데 페노바비탈 이거는 벤츠 그러니까 항정신 그쪽 동네 약인데 뭐 이런 약들이 이게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촉진시켜서 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 쓸 수도 있다. 병용 투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하증이 있으면 갑상선 제제를 주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다.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가장 많은 원인은 그레이브스 디지즈, 갑상선암, 뇌하수 제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몸에 갑상선 자극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TSI라고 하는 이놈은 마치 TSH처럼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TSH 짜가리 TSI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3, T4가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이제 음성 대먹임이 정상적인 것은 멈추는데 요 TSI 하는 놈은 이게 음성 대목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T3, T4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과 조직이 커지는 안구돌출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면역 문제가 있어서 마치 TSH처럼 TSH 주문서죠, 주문서. 가짜 주문서가 TSI라고 하는 가짜 주문서가 공장에 막 가는 거죠. 자, 치료시 한번 볼까요? PTU라고 돼 있어요. 프로필 사이로실 유리아. 보통 병원에 PTU라고 합니다. PTU.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서 요도화에 필요한 산화 과정과 아이오도사이로그루탄
파이로신의 결합을 억제한다. 아, 이게 재료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를 블락킹 하는구나. 그럼 결국 T3, T4가 감소하게 되겠죠. 아, 그러고 T4에서 T3로 말초 전환되는 것도 차단한다. 그래서 이게 왕족입니다. 왕족. 의과대학에서도 아그레눌로사이토시스, PTU 투여했는 환자가 열이 났어요. 폐렴 증상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피검사. CBC에서 아그레눌로사이토시스, WBC가 떨어져 있는지, HB가 떨어져 있는지, 플레이트릿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 보통 WBC가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PTU 사용 환자가 열과 전신 감염이 있으면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 붙여서 놓은 거고, 메티마졸 카르놈이 있습니다. 요거는 PTU와 비슷하긴 한데 요 무가립구증이 조금 적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기형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는 금지한다. PTU랑 메티마졸은 비슷한데 메티마졸이 조금 아그레눌로사이토시스는 적지만 기형 유발 효과가 있어서 임산부들한테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다인, 이게 이제 동위원소 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그 요오드를 넣어주는데 요오드에 안 좋은 걸 묻혔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장 부서지라고 재료가 들어갈 때 이 재료에다가 방사능 처치를 해서 공장이 부서지도록,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갈 솔루션도 있습니다.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앤드 아이오딘, 요런 거 혼합 용액인데 요것도 이제 갑상선 절제하기 전에 기능을 억제시키는 루갈 솔루션 하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있죠. 메토프라롤, 프로프라롤롤, 롤 끝났다. 베타블로커구나. 베타블로커는 교감신경 항진, 흥분하고 뭐 이런 걸 조금 깔아앉히는. 다 적혀 있어요. 교감환경 항진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치료제도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증 치료 항진증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칠 건데요. 보통은 이제 부신, 속질, 겉질 이렇게 나누어지죠. 속질은 카테콜라민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교감신경,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죠. 겉질에서는 세 개의 층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중간에 있는 광물, 당질, 그리고 요런 콜티코이드 같은 것들을 합쳐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테로이드가 요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리층에서 알도스테론 만들고, 다발층에서 콜티졸 만들고, 그물층에서는 안드로젠, 성호르몬 같은 것들 만들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다 또 정리를 해놨죠. 한 번 더. 알도스테론, 이건 광물 콜티코이드, 부신겉질의 토리층이 있죠. 이 알도스테론은 콩팥에서 렌닌 합성 분비, 렌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 알도스 라스 시스템, 심장 파트 가보면 라스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알도스테론이에요. 그 다음에 당질 콜티코이드는 다발층, 가장 큰 부분 다발, 대부분 당질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요 놈을 갖다가 거의 스테로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콜티졸이라고, 이름만 막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놈이 스테로이드죠. 이게 메인이죠. 이게 요 놈은 조금 그 콩팥하고 관련된 일을 좀 하는 콜티코이드. 요 놈은 메인 콜티졸 하는 게 메인 스테로이드 얘기고, 뒤에 있는 성에 나가면 안드로겐 뭐 이런 거, 뭐 2차 성징 이런 거 이제 다음 11장 할 때 또 조금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콜티졸이 약 95% 차지하는데 혈당 조절, 스트레스 저항성, 항염증 작용, 면역 억제 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쓰면 골다공증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 저혈당 있으면 CRH 나오고 ACTH에서 부신겉질에서 콜티졸이 나온다. 그럼 이 음성 대모금으로 줄여준다. 표적기관에서 이런 작용을 해준다. 근데 이제 마지막 생식샘에서는 안드로겐 같은 게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쿠싱, 에디슨병, 남성 생식 증후군, 항염증 효과, 알레르기 이런 데에 코르티코콜티코이드, 즉 광물과 당질 합친 이런 치료 효과를 이루는 질환들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병원에서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가 한번 골라놨어요. 이게 하이드로콜티손, 굉장히 좀
약하죠. 지속 시간도 약하고. 그래서 이건 하이드로콜티존은 보통 크림 제품 이런 데 조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르는 걸로.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감기가 90분, 1시간 반 지나면 없어지죠. 지속 시간은 반나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겨드랑이에 습진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막 간지러워서 바르는 스테로이드가 조금 들어있는 이런 약제들 하루에 보통 2번 발라라고 하죠. 물론 이 양이 많다면 한 번만 발라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속 보면 메틸프레드니손이랑 트리암시놀론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보통 뼈주사 혹은 허리에 뭐 어디 직접적으로 주사한다 이러면 엔세이드라는 놈이랑 보통 트리암실로놀 이런 놈을 섞어서 스테로이드하고 섞어서 주사를 많이 주는데 이게 이제 어설프게 알아요.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안 좋다. 이 정도만 아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반감기가 이랬습니다. 분으로 돼 있죠. 60분이니까 3시간. 이거는 10시간 반감기 트리암실로는. 그럼 결국은 지속 시간은 이틀에서 길어봐야 3일이 되지 않는다. 하루죠. 24시간이니까.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된다. 매일 맞으면 문제가 있겠죠. 지속 시간이 36시간이니까.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다음은 몸에서 다 대사돼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센 약이 덱사메타손입니다. 덱사메타손은 보시면 36시간에서 54시간, 48이 이틀이니까 이틀보다 조금 넘게 간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덱사메타손이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는 사실은 양약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나 지속 시간 이런 거 봤을 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 문제는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면 만성 관절염일 때 계속 먹는 약을 먹어서 스테로이드 농도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 버리는 게 이런 게 문제지. 주사제로 살짝 쓰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조금 뭐 그렇게 터부시할 필요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치료했을 때 부작용은 제가 그 책에다가도 서술해 놨고 표에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뭐 행동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서 오는 증상들 그거 이제 반대되는 기타 약물에서 케토코나졸 이거 항진균제인데 그죠? 콜티코스테로이드와 생식생 콜티코이드 합성을 강력하게 억제한다. 그래서 쿠싱 있을 때 이거 항균제인데 쿠싱 있을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파이락톤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광물 콜티코이드죠. 알도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억제한다. 오, 이거 양쪽 끄트머리 2개 있는 콜티졸 말고 광물과 성식 콜티코이드를 억제한다. 그래서 스파이락톤 이게 케이스 페어링 이뇨제라고 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신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당뇨 골다공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